자, A, B 두 지점을 잇는 직선 자전거 도로 위에 P점이 있다. 자, 한번 상황을 볼까요? A에서 B까지 자전거 도로예요. 직선 도로인데 그 위에 P점이 있대요. 자, 수홍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P까지는 시속 6km로 갔어요. km/h죠.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는 시속 8km. 자, 늦을까봐 서둘렀나 봐요. V2는 8km. 이렇게 갔을 때 즉 A에서 B까지의 총 이동 시간이 얼마라냐면 1시간 30분이 걸렸대요. 자,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A에서 B까지의 총 거리가 10km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자, 이때 A에서 P까지,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것을 이 거리를 x라고 놓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굳이 또 다른 미지수를 가져올 필요 없이 P에서 B까지는 전체 거리에서 A에서 P까지의 거리 x km를 빼주면 되겠죠. 이렇게 거리. 자, 이제 x가 들어간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. 근데 이런 문제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하나로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시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B로 갈 때 총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, 시간으로 고치면 2분의 3시간이겠죠? 이렇게 걸렸대요. 그러면 이 시간이 속력을 일정하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시간을 구할 수 있죠. 즉 A에서 P까지 시속 6으로 유지해서 갔을 때 걸린 시간과 다시 P에서 B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A에서 B까지 총 이동 시간이 나오죠. 2분의 3이 돼야 돼요. 자, 그럼 여기서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떠올리면 되겠죠. 자, 이 문제의 기본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, 또 지금 궁금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. 그러면 A에서 P까지의 속력은 6이라고 가르쳐줬죠. 6분의 거리는 x 플러스 P에서 B까지의 속력은 V2죠. 8분의 거리는 10-x. 얘가 2분의 3이 나와요. 자, 이제 방정식 분수 6, 8, 2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최소 공배수 곱해주시면 되죠. 얼마일까요? 24. 24를 모든 항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. 자, 곱해주면 약분돼서 4x, 6, 4, 24. 약분돼서 3배가 곱해지면 되겠죠. 30-3x는 약분돼서 12하고 3을 곱하니까 36. 그러면 x가 금방 나오네요. x는 넘어가서 빼주니까 6. 즉 A에서 마지막 묻는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구했더니 6km가 나왔어요. 그러면 P에서 B까지의 거리는 남은 4km다라는 것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. 자, 다음은 마주보고 걷거나 같은 방향으로 걸었을 때 어떤 특정한 길이를 구하는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 문제가 약간 기니까 밑줄을 한번 치면서 요점을 살펴봅시다. 자, 원 모양의 호수 둘레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민이와 광훈이가
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았더니 1시간 만에 만났고,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았더니 10분 후에 정민이와 강훈이가 마주선 거리가 150m가 되었다. 자, 그런데 정민이 속력이 광훈이의 속력보다 2배가 더 빠르다고 할 때 호수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. 자,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호수가 이렇게 원 모양이래요. 원 모양의 호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민이하고 광훈이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. 여기에서. 그러면 정민이 가고 같이 출발해서 광훈이가 갔는데 문제는 정민이 속력이 더 빨라요.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나서 만났다 그랬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속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요. 그러면 빠른 애를 도저히 한 바퀴를 다 돌기 전에는 뒤에서 따라오는 친구가 만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정민이가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그 사이에는 광훈이가 이만큼 갔는데 만났단 얘기는 정민이가 한 바퀴 돈 상황에서 뒤따라서 늦게 오는 광훈이의 거리만큼 갔을 때 둘이 만난 거예요. 그러면 자, 생각을 해봅시다. 이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걸 직선으로 한번 펼쳤을 때 정민이는 쭉 빠르게 가서 이 간 거리를 지금 펼친 거예요. 호수를 한 바퀴 돌았어. 한 바퀴 돌고 광훈이가 간 만큼 갔어요. 그리고 광훈이는 그 사이에 광훈이가 간 거리를 말하면 광훈이는 어떻게 갔느냐? 요만큼 간 거야. 그만큼은 뭐냐면 정훈이가 한 바퀴 돌고 광훈이가 돌고 있는 이 거리가 똑같이 간 거예요. 그럼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죠. 아, 같은 방향일 땐 같은 방향에서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빠르게 즉 정민이가 이동한 거리하고 광훈이가 이동한 거리가 호수 둘레하고 어떤 관계 있냐면 그렇지. 뺐을 때 호수의 둘레가 남겠구나. 한 바퀴 도는 거. 한 바퀴 하고도 광훈이가 간 만큼 얘가 갔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여기에서 빼지면 호수의 둘레가 나요. 자,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는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대요.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? 호수가 또 이렇게 있었는데 똑같은 호수인데 이번에는 정민은 빠르겠지. 동시에 가긴 한 거예요. 광훈이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. 자, 그런데 10분 후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얘네들 두 사람의 마주 보고 있는 요 거리가 150m가 남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바퀴를 채 못 도는 거죠. 그럼 이제 여기선 다른 방향일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? 다른 방향이면 정민이가 더 많이 갔죠. 속도 빠른 애가. 정민이가 이동한 거리에서 광훈이가 반대 방향으로 온 거리를 이번에는 더해줘야죠. 호수 둘레 관계. 얘네 두 개를 더해줘도 호수의 둘레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. 얼만큼 마주보고 있냐면 150만큼. 즉 150을 더해야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런 관계라는 걸 알고 미지수를 정합시다. 미지수는 정민이 속력이
광훈이 속력보다 2배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광훈이 속력을 x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정민이는 2배니까 2x. 또 구하라는 게 호수의 길이니까 호수의 길이는 y. 그럼 다 나왔어요. 자, 여기서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. 요 같은 방향은 1시간이었고 다른 방향은 기준이 10분이었어요. 그러면 1시간을 60분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? 그럼 정민이가 60분 동안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2x. 거기에서 광훈이가 60분 동안 x 한 개, y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10분이니까 10 곱하기 2x 더하기 10 곱하기 x 더하기 150은 y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식을 한번 정리하면 요거는 120x고 60x니까 60x는 y라는 식이 첫 번째에서 나올 거고 여기 정리하면 20, 10이니까 30x 더하기 150은 y라는 식이 나오죠. 그쵸? 그러면 나는 x를 소거해야 돼. 왜냐하면 문제에서 묻는 게 호수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y만 살아있으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의 모든 항에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. 자, 식을 그래서 옆에다 한 번만 정리하면 60x는 y라는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두고 2를 곱하니까 60x 더하기 300은 2y예요. 그러면 이건 너무 고민하지 말고 60x가 y랑 같다니까 y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. y 더하기 300은 2y. 그러면 얘가 일로 가서 빼지니까 따라서 y는 300. 즉 호수의 둘레는 300m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정민이나 광훈이의 속력까지 구하라고 하면 여기 나온 300을 대입을 하시면 x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.